여러분, 요즘 네이버에서 무언가 검색할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왜 내가 원하는 정보는 안 나오고 광고만 잔뜩 뜨지? 한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주겠다는 당찬 포부로 대한민국 인터넷을 평정했던 검색 왕국 네이버.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인 검색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위기는 더 명확해집니다. 예전에는 점유율 70%를 훌쩍 넘기며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2024년 기준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이 50%대 후반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광고가 많아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말 그대로 본업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실적도 당연히 곤두박질 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력 상품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회사가 휘청이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네이버는 2025년 3분기 매출 3조 1381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매출 3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검색은 위기라는데 돈은 역사상 가장 많이 벌고 있다니?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차는 오히려 최고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검색의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의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역설 속에 우리가 몰랐던 한국 1위 플랫폼 네이버의 생존 전략과 그들이 그리는 거대한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네이버는 도대체 어디서 그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탈검색, 즉 사업 다각화 전략에 있습니다. 물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같은 새로운 사업을 키웠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정답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사업 가짓수를 늘린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성공을 설명할 수 없어요. 더 본질적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네이버 지도로 출근길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식당을 잡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선 네이버 웹툰을 보고 잠들기 전엔 네이버 쇼핑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죠.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죠? 바로 단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과 같습니다. 중심에는 네이버 아이디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고 쇼핑, 결제, 지도, 예약, 웹툰 같은 서비스들이 끈끈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우리를 그 생태계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락인 효과, 즉 잠금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비싸게 느껴져서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거미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여러분이 최신 스마트폰 케이스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이버 검색창에 갤럭시 S24 케이스를 입력합니다. 수많은 쇼핑몰 결과가 뜨지만 아마 10중 8구 N페이 마크가 붙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무심코 클릭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압도적인 편리함 때문입니다.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또 회원 가입하고 주소 입력하고 카드 번호 넣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네이버 아이디 하나면 클릭 몇 번으로 결제까지 끝나니까요. 둘째, 바로 포인트라는 아주 영리한 미끼입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는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에 또 네이버에서 쓰세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사용자를 묶어두는 디지털 족쇄가 됩니다. 심지어 멤버십을 하는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가 더 많아지죠. 이 포인트로 웹툰 쿠키를 굽고 네이버 지도에서 식당을 예약할 때 사용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숙이 네이버 생태계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면은 이 거미줄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 기준 네이버페이의 연간 결제액이 5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검색 광고와 커머스가 네이버 매출의 큰 비중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검색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쇼핑과 결제라는 거대한 그물로 한 번에 잡아채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결국 네이버가 검색의 위기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검색 플랫폼을 넘어 네이버 아이디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안에서 먹고 사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네이버는 검색의 위기를 커머스와 핀테크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돌파하며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매출이 진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장사는 잘 되는데 과연 남는 게 있냐는 겁니다. 매출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수익성의 민낯, 지금부터 그 장부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 매출 1억 원을 찍는 식당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재료비, 월세, 인건비로 9,500만 원을 쓴다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00만 원 뿐입니다. 이게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차이입니다. 자, 네이버의 금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사업은 크게 3개의 바구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아주 잘 버는 바구니,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바구니, 그리고 미래를 위해 돈을 쏟아붓는 바구니. 첫 번째, 돈을 아주 잘 버는 바구니, 바로 네이버의 본업인 서치 플랫폼, 즉 검색과 광고 사업입니다. 서치 플랫폼 부문은 네이버 전체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치 플랫폼이야말로 네이버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자 다른 사업에 돈을 댈 수 있는 캐시카우인 셈입니다. 두 번째,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커머스 부문입니다. 놀랍게도 커머스 부문은 매출 규모 대비 수익성 부담이 큰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한민국 유통의 왕 쿠팡과의 피 튀기는 전쟁 때문입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에 맞서기 위해 네이버는 도착 보장 서비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풀필먼트 센터를 짓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기기 위해 버는 돈을 거의 그대로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 바로 콘텐츠와 AI 부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며 K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은 글로벌 시장 개척과 마케팅 비용 때문에 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AI입니다.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백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고가의 GPU 등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최고 수준의 인재들에게 높은 연봉을 줘야 합니다. 그 결과 AI와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부문은 큰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이버의 재무 구조를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든든한 첫째 아들인 검색이 매년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그 돈을 받아서 유통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고 사교육비를 펑펑 쓰는 둘째 아들 커머스에게 대부분 쏟아붓고 아직 돈 벌 생각은 없지만 미래가 유망하다는 막내 아들 AI의 유학 자금으로 보내주고 있는 형국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전선에서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 결국 네이버는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든든한 현금 파이프라인이 마르기 전에 커머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AI라는 미래의 밭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돈 버는 사업과 돈 쓰는 사업 사이에서 힘겨운 균형 잡기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에는 똑같이 플랫폼 제국을 꿈꾸던 또 하나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검색과 메신저라는 각자의 아성을 기반으로 쇼핑, 페이, 콘텐츠, 모빌리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일상을 장악하기 위해 끝없이 영토를 넓혀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문어발식 확장을 했는데 왜 최근 두 회사의 운명은 이렇게나 달라진 걸까요? 왜 네이버는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는 동안 카카오는 끝없는 위기설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그 해답은 두 거인의 출발점, 바로 그들의 DNA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생태계의 설계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이버는 검색이라는 거대한 광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 광장에 모여들죠. 맛집을 찾고 물건을 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네이버는 바로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쇼핑과 결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정보 탐색이 소비로 이어지는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반면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아주 사적인 골목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의 안부를 묻죠. 카카오는 바로 이 관계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고 경조사비를 보내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경험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바로 핀테크 시장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페이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상위권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의 핵심 무기는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쌓이는 최대 5%의 포인트는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다시 네이버 생태계로 끌어당깁니다.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반면 카카오페이는 송금의 압도적인 편리함을 무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은 그 자체로 돈이 되기 어렵고 결제 습관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소비라는 명확한 목적지와 연결된 네이버의 전략이 관계에 기반한 카카오의 전략보다 더 강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둘째, 콘텐츠 사업을 키우는 방식도 정반대였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직접 개척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고 결국 미국 나스닥 상장이라는 엄청난 결실을 보았죠. 이건 마치 농부가 씨앗부터 심어 거대한 과수원을 일군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 뿌리가 아주 튼튼하죠. 카카오는 달랐습니다. 북미의 타파스, 레디시, 일본의 피코마 등 이미 잘 자란 과수원들을 수조 원을 들여 사들이는 이른바 M&A 전략을 택했습니다. 단기간에 덩치를 키우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고 각기 다른 회사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돈 쓰는 사업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검색이라는 강력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각 사업들을 네이버 아이디라는 하나의 중심축에 단단히 묶어 시너지를 내는 통합 생태계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메신저의 트래픽을 무기로 여러 자회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상장시키며 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연방제 모델에 가까웠죠. 최근의 실적은 어떤 전략이 더 유효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한 네이버와 과도한 확장과 리스크 관리 실패로 흔들리는 카카오.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대 플랫폼이 대한민국 안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싸운다 한들 더 큰 파도는 국경 밖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수용 기업이라는 한계입니다. 인구 5천만 시장에 갇혀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진정한 글로벌 빅테크가 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죠. 과연 네이버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성공 사례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즉 월간 활성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네이버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공식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의 가장 거대한 암초가 나타납니다. 바로 라인야후 사태입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9,600만 명 수준으로 그야말로 국민 메신저입니다. 이건 사실상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 제2의 네이버를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자식의 경영권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시아 시장 공략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이 사건은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 이대로 주저앉았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하자 네이버는 곧바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시장 북미입니다. 네이버는 무려 약 12억 달러 규모로 북미 최대의 C2C, 즉 개인 간 거래 패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승부수였습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북미 시장에 2,500만 명에 달하는 젊은 이용자와 방대한 커머스 데이터를 확보해 미래를 선점하겠다는 과감한 베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승부수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중동의 모래바람이 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이버는 사우디 정부와 손잡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전체에 심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네이버의 기술력이 수출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한쪽에서는 웹툰이라는 문화 콘텐츠로, 다른 한쪽에서는 커머스 플랫폼 인수로, 또 다른 쪽에서는 최첨단 AI 기술로 네이버는 지금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가장 큰 가지가 부러질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네이버는 라인의 위기를 딛고 진정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글로벌 전략의 성패는 어쩌면 결국 하나의 기술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AI가 네이버에게는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챗GPT가 등장한 이후 우리는 정보를 찾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역 맛집을 검색해서 수많은 블로그 글과 광고를 일일이 눌러보며 옥석을 가려내야 했죠. 이게 바로 네이버가 돈을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에게 강남역에서 조용히 대화하기 좋은 파스타 맛집 추천해줘라고 물으면 AI가 알아서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최종 결론만 딱 알려줍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여러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네이버 검색 광고 모델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정말 무서운 변화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앞에서 네이버가 내놓은 답은 단순한 검색의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판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죠. 바로 AI 에이전트로의 진화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뭐냐고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요약해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일종의 AI 비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검색이 강남역 파스타 맛집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그쳤다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해 A 레스토랑이 평점이 좋고 조용해 보이는데 오늘 저녁 7시에 2명 예약해 드릴까요? 라고 먼저 제안하고 예약까지 완료해 주는 거죠. 단순 정보 나열을 넘어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터에는 이미 골리앗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검색에 생성형 AI를 결합한 검색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앞세워 모든 자사 서비스에 AI를 심고 있습니다. 자본력, 기술력, 데이터양 모든 면에서 네이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인들이죠. 과연 네이버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이버의 AI, 하이퍼클로바 X가 가진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압도적인 한국어 능력입니다. 실제로 하이퍼클로바 X는 챗 GPT보다 한국어 처리에 강점이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한국의 최신 트렌드, 미묘한 언어적 뉘앙스, 복잡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만큼은 글로벌 AI보다 한 수위라는 자신감이죠. 둘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네이버 서비스와의 완벽한 연동입니다. AI가 추천한 맛집을 네이버 지도로 확인하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바로 예약한 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흐름. 이 모든 것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경험은 오직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홈그라운드의 이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B2C, 즉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는 사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천문학적인 R&D 비용과 인프라 투자비가 들어가죠. 진짜 승부처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와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이건 마치 네이버가 수조 원을 들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어 AI 엔진을 만든 뒤 다른 기업들에게 이 엔진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출시했고, 보안이 중요한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위해 자체 서버에 AI를 설치해주는 뉴로클라우드 같은 B2B 솔루션을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 비용을 기업 고객들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결국 네이버의 미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이버 아이디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합 생태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AI 기술을 기업에 판매하는 새로운 B2B 성장 엔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네이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거대한 생태계의 힘이 결국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밀리게 될까요? 아니면 AI라는 날개를 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플랫폼 제국을 완성하게 될까요? 투자와 사용자 관점에서 네이버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색 왕국의 위기, 보이지 않는 아이디, 거미줄, 매출 뒤에 숨겨진 수익성의 민낯, 그리고 AI 대전쟁까지 네이버라는 거인의 심장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진단은 무엇일까요? 네이버의 미래는 결국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거대 생태계의 힘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마치 이런 싸움과 같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거대한 백화점과 오직 한우 오마카세 하나로 승부하는 동네 최고의 맛집.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이버가 바로 그 거대한 백화점입니다. 1층에서는 화장품을 팔고 2층에서는 옷을 팔고 지하 식품관까지 모든 것을 갖췄죠. 한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 없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함, 그리고 멤버십 포인트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밖에는 정말 무서운 경쟁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커머스 골목에서는 로켓 배송이라는 핵무기를 가진 쿠팡이 버티고 서 있고, 금융 골목에서는 간편함 하나로 모든 것을 평정한 토스가 고객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콘텐츠 골목은 말할 것도 없죠. 유튜브와 틱톡이라는 젊은 세대의 시간을 통째로 삼켜버린 괴물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 버튜버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전문성으로 수백만 팬덤을 거느린 플레이어들이죠. 소비자들은 결국 어중간한 만능보다는 압도적인 하나를 선택하게 될까요? 네이버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전략이 결국 각 분야 최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문어발식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 아니면은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네이버가 AI라는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해 이 모든 서비스들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검색한 여행지를 AI가 알아서 파악하고
최적의 항공권과 숙소를 추천한 뒤 현지 맛집까지 예약하고 모든 비용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주는 경험. 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연결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통합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와 사용자로서 우리는 두 가지 미래에 베팅해야 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락인 효과와 AI, 시너지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플랫폼 제국을 완성하는 네이버의 미래입니다. 다른 하나는 각 분야의 전문 플레이어들에게 조금씩 시장을 잠식당하며 결국 핵심 사업인 검색마저 위태로워지는 네이버의 미래입니다. 네이버의 다음 10년은 세 가지 핵심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첫째, AI, 에이전트가 과연 구글을 넘어설 만큼 똑똑하고 유용한 궁극의 비서가 될 수 있는가? 둘째, 돈 쓰는 사업들이 언제쯤이면 검색만큼이나 든든하게 돈을 벌어오는 효자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셋째, 라인야후 사태의 위기를 딛고 웹툰의 성공을 이어갈 또 다른 글로벌 홈런을 쳐낼 수 있는가? 거대한 백화점과 최고의 전문점. 당신의 마지막 발걸음은, 그리고 당신의 돈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이버의 미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대답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